자, 그래서 인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뇌와 혼에. 혼은 무의식에 그한 거고, 뇌는 우리가 바로 표청의식의 문이고, 무의식과 표청의식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게 잠재의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표청의식,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합쳐가지고 의식이라고 그럴 때도 있고, 무의식, 심청무의식, 카르마, 불교적으로 하면 업식,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대충 그게 상응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지, 그거 딱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서 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상의 상수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까 그에 대해서 인지가 한번 들어가면 처음에 뇌가 인지를 형성하고, 인지 형성한 게 그게 똑같은 게 기존의 혼에 있으면은, 그대로 고야지 자동적으로 혼은 그 전에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삼분해라는 게 뭐냐면, 인지가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지와 동시에 인지가 가치와 순수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학습적 수학을 한다, 언어를 배운다, 뭐 하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순수인지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보통 그 한 것은 딱 개개인이 갖고 있는 본능적으로 자기 쾌락도 그 추구적인 것도 있지만, 그 문제는 가치 추구적인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딱 직결시킬 때 그게 뭘로 가게 돼 있냐면, 감정 정서, 뇌로 하면 대뇌 변형계죠. 이로 가게 돼 있고, 그것이 또 신경학적으로, 예를 들면 PNI, 정신신경 면역학적으로 그거 하면 그 뭐 스트레스 기제, 그와 같이 이렇게 이게 돌아가게 하는 게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전에 똑같은 거에서는 이미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또 나이가 성장하면서 인지가 달라지고 그게 되면 다르게 그하게 하는 것도 다 혼과 뇌 사이에 한번 똑같이 그한 게 똑같은 게 들으면 똑같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고, 이게 다를 때는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른 때는 어떻게 하라는 그 주동적인 것은 그때 혼이 성장한 앞에와 다른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면 이게 상호 의존하면서 상호 다르게 돼 있다는 이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와 혼은 무의식은, 또는 의식으로만 얘기하면 무의식과 의식은 그런 식으로 이게 하게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카텍시스, 혼기에 대한 문제, 또는 스키마의 문제, 혼식, 혼이 파동적이니까 에너지인 건 혼기라 그러고, 정보 또는 의식에 해당하는 건 혼식이라 그러는데, 혼식은 바로 이제 심리에서 얘기하는 스키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두 개에 갇혀가지고 반응한다, 이 뜻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성장하면 스스로는 알 리가 없나, 이게 자동 반응하는데, 그러니까 자동 반응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게 카텍시스인 어떤 혼기나, 반드시 카텍시스가 아니더라도 혼기가 그한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성장해서 10대 이상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스키마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건 혼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구조화된 스키마를, 그거는 아까 얘기한 코엑스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자동 반응이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또 가져오는 건 우리의 감정 정서적으로 인지와 같이 동시에, 이게 모든 건 동시에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강박적인 집착이나 감정 정서, 분노, 화조절 장애, 이상 심리 충동, 욕동 장애, 이건 다 카텍시스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동 반응 점점 더 그렇게 돼 가지고 성인이 되면 완전히 그게 바이오로봇 같이 된다 하는 걸 얘기한 게, 그게 그런 뜻이에요. 다 얘기한 거죠. 부정확할 근조약심, 고체화 수준에서 한계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내 가성이 있어가지고 쉽게 치유된다 이거지만, 성장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 아동이나 뭐 10대나 이걸 다루는 치유자도 있겠지만, 우리 치유에서는 대부분 성인들, 대부분은 중년기 이걸 다루는 거예요. 아동기는 뇌 가성이 얼마든지 이게 형성될 수 있고, 그래 아이들은 빨리 흡수하고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25세 지나서 이게 딱 굳어져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대상은 25세 이후에, 내가 설명하는 건 30대, 40대 이후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아래 얘기가 아닌 걸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 고착 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나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에릭 에릭슨, 여러분이 알지만 서양 심리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인간이 라이프 사이클 동안 어떻게 변하냐 하는 거, 이거는 에릭 에릭슨이 근기로 따지면 중상근기 이해하고 자기 성찰적이고 또 그 안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또 융이 얘기한 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성찰적이고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하는 얘기지, 보통 사람들은 전혀 그거하고 무관하게 갈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고착하고 퇴행하고 가치민적인 걸로, 이것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수준의 대상,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주위에 보는 인간들이, 보통 인간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자동 반응하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 이게 미국에서 돌아가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권에 돌아가는 거야, 경제권에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인지적으로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뭐의 의식에서 나오는 언행, 이걸 보라고, 뭐 어떤 수준인가, 이게 모든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현실적인 인간이라는 게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이 내담자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으로 인간이 당신의 특수한 문제는 아니야. 앞에서 얘기하지만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하라고 얘기가, 문제는 부정적인 회로에 걸려가지고 회로 그걸 차단하는 훈련만 하면 된다 이게. 그것만 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무조건적이 아니고 직면하면서, 왜냐면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오차, 사고, 착각 이거 없이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부정확하거나 착각하거나 뭐하거나 오해는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혼이 위축되면서 그 회로로 계속 빠졌기 때문에 지금 서양에서 얘기하는 모든 정신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게 다 그 회로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격장애자들 앞에서 내가 계속 얘기한 그 사람들 말고 보통 혼이 바로 성장과제 아까 얘기한 그런 걸로 위축이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란 걸 알면은 이게 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작심은 마음 먹는다. 오늘부터 법정 스님이 무소유에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야 되는 건 절대로 없고 작심이 아니라 각심으로 가야 된다. 그럼 여기에 중간에 필요한 게 성찰이단 말이에요. 성찰은 해야 되지만 누구나 이게 잘못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거는 누구나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단지 그런데 그 당시 그 순간 예상 성장 과정에서 자기 부모나 양육자지만 서가정 사회적으로 자기 관계하는 사람 모든 게 그 당시에 최선이었다. 이게 최선. 당시에 그 순간에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내가 이게 뭐 시스템 과학적인 용어지만 이 한계 상태.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깨우치게 해주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 사람의 한계 상태.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좀 지적인 사람 오면 올수록 아까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어요. 그 한계 상태가 또 어떻게 변하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보통 사람보다 더 나아. 그러면 자기가 아는 거에 또 성을 쌓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서양 사람들은 스토리텔링 식으로 해가지고 난 서양에서 나오는 책들 내가 참 그 통찰을 높이 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것은 하나의 한 조각, 한 방향, 한 측면에서는 그건 맞는 얘기고 그거 한 거지만 이 사람들이 쓰는 책에 보면 이게 다 다른 식으로 다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겪은 케이스에 대한 스토리를 그 자기가 겪은 스토리의 샘플이라는 건 인간은 다 다르다고요. 다 다른 거 그거 하나로 다 설명하래. 이게 서양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인기 스토리 베스트셀러 된 작가들이 갖고 있는 통계인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막 수백만 수는 막 하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막 그런 책들 막 번역해가지고 막 하고 사람들 뭐 그거 보려고 그러고 지금 요새 유행하고 있는 뉴에이지적인 게서부터 뭐 그 이 뭐에 자기개발서들인 게 흘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말은 통찰은 다 있는 거지만 그게 다 다른 식으로 하고 그걸 하면 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라는 게 그 다음에 각심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각심이 돼가지고 각심 바탕하에 뭐냐면 이게 제대로 된 인지에 대한 학습하고 훈련이 없이는 이것이 돼야지만 뭐예요? 우선 뇌와 무의식 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주로 뭐냐면 이게 각성긍정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암시를 해요. 단순한 상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각성긍정하고 암시하고 상상하고 확언하는 거예요. 서양에서 얘기하는 긍정 그거는 이거 아니고 그냥 이걸로서만 그거 하라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인 각성 자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각성하면서 그거 하면은 뇌가 변성된 뇌가 우선 변해요. 뇌라는 게 내가 여러 번 강조하면 버추얼과 리얼을 구분 못하는 게 뇌의 속성이기 때문에 상상을 리얼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날 때 명상할 때 심상화 상상을 하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다 때 뭐예요? 나식 명상 아니고 기공에서 얘기한 입식으로 하는 참상을 하더라도 여러분 또 눈을 감고 쫙 그거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방이나 여러분의 구기가 아니고 완전히 경험했거나 그랬던 좋은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 현실적인 상상을 그렇게 들어가 본다. 그러면서 그게 좋은 기가 쫙 들어온다 하는 걸 상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이 뇌라는 게 이게 버추얼과 리얼을 구분 못하는 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근본 치유를 할 수 있게 하는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고 섭리란 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벗어나려면 그렇게 하면 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만들 뇌가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게 긍정하고 암시하고 하면 또 이게 우리 여러분이 그 기공이나 치유명상이 뭐예요? 이완한 상태에서 이완이 안 하고 딱 그한 상태에서 하면 혼은 뭐냐면 그게 따라서 딱 해서 아까 얘기했죠. 혼이 외부에 대해서 딱 생각하고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거 할 때는 혼이 딱 긴장하고 같은 상태가 하는데 혼이란 건 이렇게 이완을 시켜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혼에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이 이렇게 해체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자기개발서나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혼과 뇌가 동시에 치유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에 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아무리 더 찾아봐. 자기개발서는 어느 하나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 두 개를 동시에 치유하는 원리. 무의식을 갖다 암시에 의해서 레드 선 하고 했을 때 무의식이 열려가지고 무의식이 이렇게 다 나오게 하는 거 같아요. 이건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의식이 바깥으로 딱 긴장되어 있으면 이 혼이 이완성 상태 하면 그 안에 있는 억압되고 그 같은 것이 암시와 상상과 확언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변하는 거예요. 무의식을 해체하고 이걸 갖다 해체하는 부정적인 것. 뇌에 대한 의식, 인지
이걸 이게 뭐예요? 가소성. 이거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습 훈련을 이런 식으로 각성 긍정을 가지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 이게 뭐니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한테 얘기하는 건 그거는 모든 것은 여기에 다 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같이 얘기하는 자기 개발서들이라든지 또 이 몸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어디 있으면 얘기해봐다. 아, 교수님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하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상상. 위력. 그리고 이게 뭐냐면 뇌라는 게 뭐예요? 그거 할 때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 감탄을 하듯이. 그러니까 뭐 옛날에 생물학책도 있는 인체생명 그 저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신비를 아는 거야. 왜냐면 DNA가 이게 상상만 해도 그거하고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개가 있고 이것이 DNA 안에 하나가 갖고 있는 기능이나 그거도 놀라울 만한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은 이 신비가 가능한 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하겠냐? 그런 걸 눈뜨게 되면 종교적인 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나도 그 사람 그걸 보고, 야, 이 사람 과학적인 거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것이다. 과학자들이 과학과 종교를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데, 내가 진리 중에 진리를 하나 얘기할 테니, 과학이야말로 수학. 피타고라스가 제일 처음에 이걸 알았어요. 신의 마음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이거야말로 이게 가장 신적인 거예요. 신의 마음. 신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섭리이고, 섭리를 안 쓰고 불교는 뭘 써요? 똑같은 말이죠. 불교는 법성이란 말을 씁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은 법칙이란 말을 씁니다. 아, 이게 어떻게 우연에 의해서, 지금 유물론자한테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으로는 그 저자가 설명하면 이렇게 신비롭고, 그 사람 또 비유 설명을 잘했어. 이게 아주 그 상상을 초월하게 이게 복잡하면서 신비롭게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우리 인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인체가 우리의 신경생리학적, 문자생물학적인 차원 그 자체도 신비롭게 짝이 없다. 그 사람은 그 차원에서는 건데. DNA와.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그걸 또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키. 이것이 없으면 그건 또 무력한 거라. 신경생리학적. 주체. 이게 없으면 이것도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가 피타고라스 이렇게 오묘하고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몸의 혈관이 지구를 우리 몸의 모든 이 혈관 말고 면역계, 신경계 모든 걸 갖다 다 연결하면 태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 에너지로서 돌아가게 하는 게 바로 기에너지고 그게 없으면 또 무너고 이런 걸 알면은 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법칙에 대로 여기에 반영되고 드러나는 거죠. 그걸 또 양자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더 그한 거야 이게. 완전히 소립자, 촉근 이러가면 이 순간 이 온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있던 스케일의 차이하고 복잡성의 차이. 우리가 전동지혜에 보면 이게 나와요. 당신이 바로 신이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불교에서 당신이 부처다. 우리 인간이 인지로 굴려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 같이 그거는 방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에 대한 문제만 와서도 아까 했지만 내가 설명을 더 깊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 영어로 들어가면 갔다 하면 개체적인 이런 걸로 설명해가지고 그 개체적으로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학자들. 부분적으로 비슷하게 맞을 수 있지만 언어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수련과 수행을 해보면은 나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에 의해서 신비체험을 꿈 자체가 신비체험거든요. 보통 사람이 그저께적인 꿈 이거 하나가 그런 신비체험이 없는 거야. 꿈이 하나의 완벽한 영화의 그거보다 더 그한 거고 더 위험해. 그건 또 당연한 것이 꿈에서 내가 보는 것들이란 게 다 뭐냐면 이게 형상계 이데아 세계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보다도 더 리얼한 형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란 게 정말 이걸 내가 뭐 상상으로 글을 쓰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 현상이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얘기하는 게 이게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이 나한테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세계에 그게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의 아래야식 속에 있는 것이 나의 지금 현실에 그거하고 그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개체적인 거와 초개체적인 거 이런 거란 걸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그같이 참 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혼까지만 우리가 개체적으로 가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계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언어와 상징으로서 된 걸로서 이해한다. 그럼 우리 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없나? 그럼 아무리 알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재인지밈이란 말을 계속할 거예요.
우리 한번 인지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넓고, 좀 더 깊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열린 의식으로 계속 하는 열린 의식, 열린 마음을 갖고서 계속 더 심화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써놓은 것들이란 게 덕물치지라든지 여실지견이라든지 그 써놓여 있는 용어들이란 게 전부 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욱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더 하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보면 그 나중에 가면 이게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요. 지식을 넘어서면 다 성통에 내가 항상 성통하는 게 온다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서양에 인기 있는 그 책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찰이 다 보여. 그러면서 동시에 한계가 다 보인다 이게. 통찰과 한계 보인다는 건 이걸 성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최소한도 성통하는 수준 이런 수준까지 그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모든 것을 계속 매 순간 배운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 이것이 그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치유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다 여기에 관련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티그레이트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통전적으로 통섭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사통통 통관적으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교수님, 저희가 기금을 배울 때 금괴 독립식을 할 때 저희들이 다 어려워하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디폴트 모드에서 상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기공을 하면서야 명상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디폴트 모드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완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경계를 뛰어넘게 된다. 디폴트 모드에 있을 때 우리가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걸 깊이 들어가면 뛰어넘는다. 지금 이렇게 제가 그때 그렇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가장 종교적인 과학에서 경물치기가 바로 그거 아닌가. 이완 상태를 갔을 때 이런 것들 뛰어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지적인 지식으로 인지식의 회로를 우리가 어떤 걸 인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생각하고 뭐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뇌가 이게 돌아갈 때 이건 디폴트 모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알아차리고 그하고 하는 걸 완전히 그한 상태 가면 뇌는 새롭게 뭐 막 인지 회로가 형성돼가지고 뭐 돌아가지 않는 상태. 그게 세타파로스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된 상태는 있는 거예요. 스테이셔너리한 상태. 이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이 그건 인지과학적으로 그런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변하고 막 뇌 그것이 이런 게 사라지면서 그 어느 부분만 활성화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런 상태 그게 우리가 이 뭐야 지금 이 교수가 얘기한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역설적이에요. 우선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가 부정확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이 치유자로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내담자한테 그걸 갖다 자연스럽게 자각시키고 그렇게 공감을 보여. 그렇죠, 그렇구나. 내가 나의 문제, 나는 그걸 갖다 좀 더 부정적인 회로를 빠져가지고 그런 거구나. 그거 차단하면 되는 거구나. 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죽다 깨나도 안 되는 거다. 이게 각심이고 각성 자각하면서 이게 뇌와 무의식에 대한 학습 훈련 또 수련 이걸 해야지만 이게 변하는 거구나 하는 까지를 받아들이게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문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식은 처음에 당연히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강의하면서는 강조했지만 지식은 껌 씹는 거다. 껌 단물 빨고 나면 껌은 뱉듯이 지식을 그냥 삼키면 안 된다 이게. 근데 사람들 다 주목하다 지식을 다 삼켜가지고 지식으로는 다 그거 한다 이게. 그러니까 알미란 것은 단물이에요. 성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통 지혜에서 성현들의 말씀이 오늘날 아까 얘기한 현대과학, 이 모든 수학의 원리, 모든 것이 지금 또 오늘 현대과학의 바탕이 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고 하나이다는 것을 그게 머리 굴려서 아는 게 아니라 확 깨우쳐서 아는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방편적인 지식이라는 게 하나 이게 들어가는 데는 필요한데 또 새로운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지식이 방편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껌 씹고 나면 그걸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위 그 전문가들이 다 어떤 지식의 패러다임, 틀, 여기에 갇혀가지고 나는 당신들하고는 달라. 나는 이건 알아. 뭐, 이게 보면 독에 들어가면 그걸 갖다가 또 하나의 정보라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자기 개발이라든지 과학적이고 뇌의식이나 이러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가 문자대로 지식대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가는 통찰만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것만 알면 그 다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돼요. 그냥 그걸 알게 여러분이 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뭐예요? 각성적 자각. 학습 훈련에 신경 가속이 형성하죠. 또 무엇이도 아까 어떤 임계점에 임계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이어서 나중에 이제 일반 치유 이제 그쪽에 갈 때 그때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게 임계점에 이르러야만 이 긍정적인 인지로 변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뇌가 변하고 무의식이 변한다. 이전에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가 뭐냐면 재인지 미미예요. 인지 미임은 또 뭐냐 가치 미미예요. 가치 미미예요. 가치 추구적인 존재니까 가치 지향적인 미미죠. 이런 걸 갖다가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죠. 더 심화시키고. 그래서 기존의 것이 시간 해체 소멸되고 이 새로운 인지밈, 가치밈 회로가 형성되도록 각성 자극.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각성 자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 순간까지가 그걸로서 그게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는 더 그한 걸로서 그걸 갖다 알아차리고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딱 그걸 갖다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뭐다 하는 걸 정면으로 딱 그하면서 이게 나의 착각이다, 오해다, 한계다. 기존에 내가 그 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딱 반응한 거다. 그런까지는 갖다가 알고 그걸 더 지속 안 하게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예를 들면 만트라적인 염성이나 화근이나 이걸 각성해가지고 화근 이걸로 들어가면 이제 뇌와 무의식이 그게 더 지속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치유기제라는 게 그 이상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지 자각에 하기 위한 훈련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알고 있는 자기를 갖다가 좀 더 그걸 깊게 또 넓게 심하게 그런 자료들, 도서들, 그런 강연 또 동영상 이런 걸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유익한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점점 더 저 전에 몰랐던 걸 더 심화시키면서 이렇게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 심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어정쩡하고 뭐 잘 그하겠다는 게 있으면 그러지 말고 의문이 풀릴 때까지 계속 좀 그건 또 집요하게 달라붙는 여기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의할 때도 그걸 느꼈지만 딱 하면 이게 딱 그 걸리는 걸 갖다 그냥 있는 성격이 아니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알았다고 해서 그게 끝났다는 뜻이 아니야. 그 의문이 풀렸다고 해서 그 한 단계 딱 한 스텝이 그냥 가면 그 다음에 호라이즌이 또 보이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 그게 지금 여기서 어정쩡하게 안 모든 것을 재인지하고 해체 소멸. 그러니까 껌 씹는 걸 갖다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성통광명이라고 그래요. 성통하는 모든 진리가 서로 통하는 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한 건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껌에 만든 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에 동물보다 훨씬 더 나은 우리의 오감 인지 이거 능력 그것 뿐이지 그거 갖고 있는 한계 내에서 우리가 그거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사실은 이건 치유 단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만 고급 치유 단계로 가고 자기 치유 단계가 뭐예요? 이런 수행을 해야지만 그 위에 언어로서 보이는 현상 세계 넘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머리 굴려서 그 하는 거는 한 거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결국 어느 단계 가면은 그걸 넘어서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예요. 확실히 정확한 오감 언어적 인지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물치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정견, 정사유, 바른사유, 정지 이런 걸 향한 이런 정신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자기 각성 자극을 강화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다 된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자기가 치유 대상자가 내담자가 되면 자기가 점차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요. 자기의 이런 모든 인지적인 문제는 과거이거나 미래와 관계된다고 그랬어요. 과거라고 할 때 조금 전도 표현하는 어릴 때 과거에 관계되는 거에 대한 기억이 각인된 기억이 자기를 괴롭히고 거기에 회로에 빠져가지고 그에 반응했던 것이 점차적으로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요. 해체 소멸, 재인지하고 이런 자기 자각, 각성 자각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각 또는 이 각성 자각이란 건 단계적으로 간다는 거지. 우선 한 번에 뭘 깨우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몰랐던 걸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알면 그게 그 전에 대해 뭐 각성되고 자극된 거예요. 그보다 좀 더 가면 그보다 더 그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게 달라진다는 뜻이지. 한 번 딱 그랬다면 그게 뭐 그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강의 이제 이거 뭐 같은 지금 내가 한 얘기들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만 오늘 한 거라.